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3rd of May 2021, Monday. Now, 3: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꽤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아침부터 조정을 좀 받다가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조정받고 조금 나아지다 다시 조정받고 결국은 큰 폭의 조정으로 좀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지만 요런 기회에 오히려 조금 분할로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요런 기회에 조금씩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SK이노베이션도 좀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3조 이상 실탄을 해놓고 친환경 사업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페루 광고를 매각해서 1조 2,500억 원, 그 다음에 SK 루브리건츠 지분 일부 매각 40%에서 1조 1,000억 원, 그 다음에 SK IET 상장해서 1조 3,000억 원, 해서 대신 지분은 90%에서 SK 이노베이션이 SK IET에서 지분율이 61.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억 이상 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한 얘기인데 집중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몇 년에 걸쳐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제 2공장, 3공장, 4공장 해서 5조 6천억을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년에는 4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2023년에는 85기가와트, 2025년에는 125기가와트.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3배 이상의 그런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SK 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배터리 중에서 한 25% 정도가 미국에서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소식이 있었고 1분기에는 지금 9조 8,391억 정도 매출일 걸로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상치고 영업이익은 3,469억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2020년에는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턴어라운드가 크게 이 정도면 2조 정도가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그래서 1조 7천억 적자에서 3,469억 흑자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요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분할로 해서 조금씩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밀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요. 조금 현금을 비축해 놓으신 분은 항상 사더라도 분할로 지금 조금씩 들어가시면 한 열흘 단위 정도라든지 이 정도로 조금 분할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좀 여유 자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상황이 이럴 때는 조금 투자를 늘리는 방향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싱 오디세이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을 느끼는 센서 혀 이야기. 맛을 보는 기관에 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울을 보고 혀를 내밀어 관찰해보자. 혓바닥 위와 양쪽 옆에 보이는 작은 돌기의 미세한 미뢰 집단이다. 미뢰는 미각을 맞는 꽃봉오리 모양의 기관으로 혀의 윗면에 분포한다. 사의 혀에 있는 유두를 확대한 사진. 동그랗고 빨간 사상 유두 밑에는 미뢰가 들어있다. 사상 유두의 수가 많을수록 혀의 표면이 딱딱해져서 씹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돌기를 유두라고 하며 유두 하나에는 보통 1개에서 15개 정도의 미뢰가 들어있다. 미뢰의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것을 통해 음식에 향미를 내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신경에 연결되는 맛수용기 세포와 접촉한다. 음식을 맛보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맛수용기에 일어난 화학적 변화가 신경 끝부분을 자극하여 뇌에 곧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방법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의미에만 거미줄 위에 얹혀 있는 동물이다.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담론의 틀, 즉 의미의 거무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한국 사람이라는 담론의 틀, 의미의 망은 친중 위정 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개의 담론으로 엮여 있다. 물론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담론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5개의 담론은 조선 사람이 해체되고 한국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적, 지정학적, 이념적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기어츠는 이러한 의미의 망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터운 묘사, thick description, 즉 입체적 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의 망을 형성하는 담론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친중 위정 척사파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당시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중국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정책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정도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은 거리를 두고 행동하며 신뢰하지 않고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혹은 라르의 환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최적화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루는 9살 소년인 알렉스 윌리엄스가 어머니 크리스티나와 함께 진찰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윌리엄스 집안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부유한 편이다. 크리스티나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알렉스에게 말했다. 알렉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것을 생각해야지. 궁금한 것은 뭐든 물어볼 수 있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든 물어봐. 알렉스는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데오드란트를 발랐더니 팔 아래 오톨도톨한 게 났어요. 정말 새로 산 데오드란트를 말하는 거니? 네. 그럼 의사 선생님께 그걸 물어보도록 해. 라루는 알렉스가 어머니에게 알렉스에게 말을 걸리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한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